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로마의 제1지민인 프린캡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린캡스라는 것은 이제 원수를 말하는 거죠. 원수 중의 원수, 프린캡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제국이 얼마 동안 성립이 되어 있었냐 하면은 로마가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나타나서 그 중에 이제 형인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게 기원전 753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이 지속이 되다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서기 476년이 되겠죠. 476년에 오도아케르라는 오랑캐한테 멸망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동고트족이 이제 로마를 지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서기 476년에 멸망을 했 저기 470 멸망을 했으니까 서로마 제국이 유지된 것은 거의 한 1100년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 그 당시에 이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 그 무슬림, 이슬람인 그 오스만 제국의 메호메드 2세한테 멸망한 것이 서기 1453년.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는 로마 제국이 2200년 동안이나 존속이 됐다는 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 나라는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거대하면서도 조직적이었고 체제를 잘 잡아서 동로마 제국 기준으로 하면 2200년 동안이나 존속을 했다는 것이 대단한 되죠. 1454년 멸망했으니까 서로마 제국도 뭐 서기 470년 멸망하면서 한 1100년 동안 유지가 된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 국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조선이 한 500년, 그다음에 이제 고려도 한 500년,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뭐 한 1000년 유지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한 700년, 그다음에 이제 백제도 한 500년,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최고 긴 게 이제 그 통일신라 한 1000년 역사를 이제 그 한 나라가 가지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짧죠. 청나라, 뭐 명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한 300년밖에는 못해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조 유방이 세운 그 한 나라가 한 400년 유지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이 세운 그 원나라, 원나라가 겨우 한 200년 정도밖에는 지속이 안 됐습니다. 송나라도 한 30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같이 서로마 제국이 한 1100년 유지가 됐다.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한 2200년 유지가 됐다. 이거는 그 나라의 시스템, 정치 체제가 아주 잘 돼 있고, 뭐 사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는 뭐 부침이 있는 건 할 수 없지만은 뭐 어떻든 그 조직이 잘 돼 있다,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는 이제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원전 753년에 설립이 돼서 기원전 509년까지는 한 200년 동안 왕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원전 508년부터 이제 기원전 27년까지 거의 한 500년 동안은 공화정이 됩니다. 공화정은 이제 의회 중심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7년에 드디어 황제가 즉위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정이 실시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된 거죠. 요때 그 처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 아저씨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황제를 즉위를 했는데 기원전 27년 그 전에는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는 이제 줄리어스 시저, 자기의 양아버지인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고 나서는 이제 혼자서 권력을 다 못 가지고 세 명이 나눠 가지면서 로마를 통치를 했죠. 그게 이제 제2차 삼두 정치가 되겠습니다. 제2차 삼두 정치를 한 사람은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이제 레피두스, 요 세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는 줄리어스 시저 밑에서의 그 유능한 장군이었죠. 근데 이제 그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 그 여러 명이 가질 수 없는 거고 결국에는 한 명이 갖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나머지 두 사람 안토니우스하고 레피두스를 제거를 하고 드디어 기원전 27년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제정이 시작이 되었죠. 제1차 삼두 정치 이전에, 2차 삼두 정치 이전에 제1차 삼두 정치가 있었는데, 이 1차 삼두 정치는 언제냐면은, 줄리어스 시저가 기원전 50년인가 뭐 이 정도쯤에 이제 권력을 잡았죠. 로마를 이제 들어와서.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제 초기에는 혼자서 권력을 못 잡고 세 명이서 삼두 정치를 했죠. 그게 1차입니다. 그 1차를 할 때는 누가 했냐면은 줄리어스 시저의 정적인 폼페이우스, 가장 막강한 군사령관, 유능한 장군,
동방 지역의 지배자. 이거 보면은 이제 폼페이우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전부 이제 동방 쪽에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폼페이우스는 이제 유능한 장군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크라수스. 크라수스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공을 세우려고 페르시아 원정을 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그 선두 정치는 이제 폼페이우스, 줄리어스 시저, 그다음에 이제 크라수스 이 세 명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리어스 시저가 결국에는 나머지 두 사람을 제거를 하고 자기가 이제 그 최고 권력자가 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줄리어스 시저는 그 의회 민주주의의 단점을 알고, 의회 민주주의는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고,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빨리빨리 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릿느릿되거나 뭐 여러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되게 아주 그 민주주의 그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군주가 이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줄리어스 시저는 이제 공화제를 없애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집정관이 아닌 독재관, 종신 독재관, 뭐 그 황제가 비슷하죠. 종신 죽을 때까지 이제 독재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브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하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을 거쳐 온 거죠. 그래서 이 그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우사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것은 로마가 너무 커졌다, 거대화됐기 때문에 이 거대한 그 제국을 통치하기는 불가능하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주제, 강력한 군주제로 강력한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위기 상황이라든가 모든 상황에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제정 황제 위주의 저기로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갔지만은, 그래서 그 기원전 27년에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로 즉위를 했지만은 황제라는 칭호를 못 내건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문화가 특별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원수정을 이제 표면으로 원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로마의 제일 시민이다, 프린캡스다, 원수다, 이걸로 한 거죠. 난 황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명분은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황제의 권력을 행사를 한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문화는 사리사욕,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문화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원 문화라는 게 있어요. 상관 문화라는 게 있어서 후원을 해주는 사람, 보호자, 이 귀족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파트로누스라고 부르죠. 파트로누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을 받는 사람, 피보호자를 클리엔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리엔테스가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고객이란 말로 이제 어원이 된 거죠. 클리엔테스. 그다음에 이제 그 후원자는 파트로누스. 그래서 그 돈 많고 넉넉한 귀족들이 돈 없고 실력은 있는 그 평민들을 이제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그 장기 체제가 이런 데서 이제 좋은 거죠.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민들은 그동안에 공화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군주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황제의 역할, 군주의 역할을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공화제의 전통을 고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본격적인 전제군주가 된 거는 이제 서기 한 280년경에 그 원수정을 거의 한 300년 동안 유지를 했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군인 황제 시대를 거쳐서 서기 200년부터 군인 황제 시대인데, 이 군인 황제 시대를 거쳐서 이제 서기 한 284년부터는 실제적인 전제군주, 전제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전제정을 도미나투스라고 부릅니다. 도미나투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 기원전 27년에 이제 황제정이 제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그 비록 이제 네로 황제라든가 뭐 이제 뭐 칼리쿨라라든가 이런 뭐 이상하고 뭐 못난 황제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유능한 황제들이 이제 초기에 열심히 일하고 해서 로마의 초기에 기반을 닦아 나가다가 서기 100년부터 서기 한 200년까지 한 100년 동안은 이제 오현제 시대를 맞아서 이제 가장 강성한 문화에 꽃을 피우고 뭐 로마가 강성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기 200년경부터는 다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의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오면서 혼란기가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로마의 오현제 시대, 로마의 가장 번성한 시대가 오현제 시대인데, 이때는 언제부터냐면 서기 96년부터 서기 180년까지 약 100년간이 되겠습니다.
5명의 이제 현명한 황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에 5명이니까 이제 한 사람당 평균 20년 동안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황제는 이 오현제 중에 첫 번째 황제는 네르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서기 96년부터 98년 동안 뭐 한 2년 동안만 초기 짧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유명한 트라이아누스 황제. 이 사람은 기원전 한 서기 98년부터 서기 117년까지 한 2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로마의 영토를 최대한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밖으로 뛰는 사람이죠. 영원맨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 사람이 이제 서기 117년부터 서기 138년. 이 사람도 한 2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밖으로 안 나가고 로마 제국 밖으로 전혀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국이라든가 이런 그 로마의 그 속국들에다가 영토를 수성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성벽을 구축하는데 몰두를 하면서 로마를 수성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번째 황제가 이제 피우스 황제. 피우스 황제가 서기 138년부터 161년까지 이 사람도 뭐 한 23년 정도 통치를 하고 이제 로마를 잘 통치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황제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 사람이 이제 서기 161년부터 180년까지 2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철인 황제라고 부릅니다. 철학자죠. 그다음에 이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 그 코모두스예요. 코모두스 황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폭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에 그 나오는 황제가 바로 이 코모두스 황제인데 아주 나쁜 황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코모두스부터는 이제 그 로마가 드디어 군인 황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그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27년에 황제가 되면서 얻은 칭호가 9가지,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 칭호도 많고. 그래서 첫 번째는 원수, 프린캡스, 시민 중에 제일 시민이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린캡스란 말에서부터 이제 프린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왕자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칭호는 집정관. 집정관을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전통적으로 행정기관의 이제 그 최고 수장을 집정관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시민들의 투표로 해서 선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2명을 선출을 해서 임기는 2년을 주었죠. 이러면서 이제 그 독재를 못하게 이제 견제를 한 기능이었었는데 이 그 옥타비아누스도 이제 집정관, 콘술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의 최고 행정과 군의 최고 책임자, 통수권자라는 의미에서의 명령권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임페리움이라는 말이 된 거죠. 임페리움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황제라는 임페리어라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임페리움의 칭호를 받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콘술이라는 칭호를 받겠습니다. 프로콘술이라는 전직 집정관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속주의 총독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속주의 행정권과 군의 그 통수권자, 최고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받은 칭호는 이제 호민관,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대변하는 호민관, 평민을 대변하는 호민관 칭호를 받게 됩니다. 호민관은 그 당시에 말로는 이제 트리부누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대표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회를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칭호는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였다는 뜻에서 카이사르는 이 카이사르라는 말이 지금의 러시아의 황제를 뜻하는 게 차르입니다. 이 차르라는 말의 어원이 된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그 러시아 황제인 차르의 어원이 된 거고, 이 사람은 카이사르 가이우스 율리우스의 양자기 때문에 이제 카이사라는 칭호를 받은 거고, 여섯 번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아우구스투스라는 거는 존엄자,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개선 장군인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받겠습니다. 임페라토르. 이 임페라토르는 이제 황제라는 말은 엠페로의 어원이 되는 황제라는 말이 엠페라죠. 엠페라인데 이 엠페라의 어원이 되는 임페라토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개선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인 파트리아에라는 칭호를 받겠습니다. 파트리아에.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는 이제 그 종교적인 권위를 얘기를 하는 최고의 신의 기관인
포티맥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로마의 제정은 로마는 이제 황제 체제를 시작을 했지만은 여전히 로마의 주권자는 원로원 국회와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뜻하는 말이 SPQ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QR.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로마에 새겨져 있죠. 로마의 주권은 원로원과 시민에게 있다. 원로원은 이제 국회죠. 그래서 이제 주권자를 명시하는 SPQR이 로마에 지금도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인 원수를 원로원과 시민이 황제에게 통치권, 국가를 다스리는 권한을 단지 위임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나 원수로 취임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후계자를 또 내 다음엔 누구다 이렇게 후계자를 지명을 하거나, 법이라든가 칙령을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제 시대 때는 혈연 세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한테 이제 후계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유능한 자를 양자로 들여서 후계자로 지명을 하면서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서 황제의 직위를 계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오현제 중에 마지막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아들인 코모두스한테 그걸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유능한 사람한테 줬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명분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이 5명의 황제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와 빼고 나머지 황제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유능한 사람한테 물려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다 4명이 다 자식을 못 낳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 오현제 시대가 이제 기원전 97년부터 네르바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기원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로 되면서부터는 혈연 세습을 했던 거죠, 황제가.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도 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조카한테 줬다든가, 아무튼 뭐 자기 혈연 쪽으로 계속 왕위가 넘어간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서기 180년에 사망한 후에 아들인 코모두스가 황제가 됐기 때문에 혈연 세습은 없어졌고, 군인 황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인 황제가 시작이 되면서는 그때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과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 사산족 페르시아 제국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인 황제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황제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도 또 뭐 전부 다 이제 무기를 갖고 다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군인 황제들이 암살도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죽기도 많이 하면서 이 군인 황제 시대가 개최된 것이 이제 서기 235년부터 285년까지 50년 동안인데, 이 동안에 황제가 20명이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명이 뭐 한 2년 정도밖에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 시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84년에 즉위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 실질적인 군주제, 그러니까 군주정을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전제 군주를 실시를 다시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군주제 전제정을 도미나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